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튼튼마마입니다. 매일 계피차 마시던 50대 여성이 갑자기 간 수치가 올라가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원인을 찾아보니 6개월 동안 매일 마신 계피차 때문이었습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간을 손상시킨 거였죠. 여러분도 계피 좋아하시죠? 당뇨에 좋다고 혈당 조절에 도움된다고 해서 계피차 마시거나 계피가루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계피가 건강에 정말 좋은 효능도 많지만 잘못 먹으면 간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걸. 특히 당뇨 관리용으로 계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 계피차를 매일 마시는 분들은 정말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계피의 숨겨진 위험성과 올바른 섭취법을 완전히 공개해드리게. 계피의 놀라운 효능들. 먼저 계피의 정말 뛰어난 효능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혈당 조절 효과. 계피에 들어있는 시나모닌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줘요. 2012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계피를 12주간 섭취한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 29 감소했어요. 두 번째, 항염 효과. 계피에는 강력한 항염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만성염증을 줄여줘요. 관절염, 근육통 완화에도 도움이 돼요. 세 번째, 항산화 효과. 계피는 블루베리보다도 항산화 능력이 높아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 방지와 암 예방에 도움을 줘요. 네 번째, 심혈관 건강 개선. 계피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을 조절해서 심장 건강을 보호해줘요. 다섯 번째, 소화 개선 효과. 계피가 위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을 완화시켜줘요. 여섯 번째, 항균 효과. 계피는 천연 항균제로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해요. 감기 예방에도 좋죠. 일곱 번째, 체중 감량 효과. 계피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지방 분해를 도와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여덟 번째, 뇌기능 개선. 계피가 뇌 혈류를 개선해서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줘요. 정말 놀라운 효능들이 많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피를 찾는 거예요. 하지만 잠깐, 계피에 숨겨진 위험성. 하지만 이렇게 좋은 계피에도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에요. 계피에는 이 쿠마린이 들어있는데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실제로 독일에서는 계피 과다 섭취로 인한 간 손상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특히 계피 보조제를 장기간 복용한 사람들에게서 간 수치 상승, 간염, 심한 경우 간 부전까지 발생했어요. 쿠마린은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요. 이 독성 물질들이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켜요. 처음에는 증상이 없지만 계속 축적되면 심각한 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유럽식품안전청에서는 쿠마린의 하루 안전 섭취량을 체중 1kg당 0.1mg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60kg 성인 기준으로 하루 6mg이 한계예요. 그런데 시중에 파는 계피가루 일작은 술에는 약 5에서 7mg의 쿠마린이 들어있어요. 거의 하루 한계량에 해당하는 거죠. 두 번째 위험성은 혈액응고 방지제와의 상호작용이에요. 계피의 쿠마린이 와파린 같은 혈액응고 방지제의 효과를 증가시켜서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혈당 급격 저하예요. 당뇨약과 함께 계피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계피에 민감한 사람들은 피부 발진, 호흡곤란 등의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쿠마린의 간독성 메커니즘. 이제 쿠마린이 어떻게 간을 손상시키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쿠마린은 그 자체로는 독성이 크지 않아요. 하지만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7하이드록시쿠마린이라는 독성 물질로 변해요. 이 독성 물질이 간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해서 세포 에너지 생산을 방해해요. 그러면 간세포들이 하나씩 죽기 시작하죠.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서서히 간세포가 손상되다가 어느 순간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증상이 나타나요. 주요 증상으로는 피로감, 식욕부진, 복부 불편감, 황달 등이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간 부전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더 문제는 개인차가 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적은 양으로도 간 손상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유전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간 기능이 이미 저하된 사람들은 더욱 위험해요. 간염, 간경화, 지방간이 있는 사람들은 쿠마린 해독 능력이 떨어져서 적은 양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계피 과다 섭취 실제 사례들.
실제로 계피 과다 섭취로 인한 피해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미국에서 42세 여성이 계피 보조제를 6개월간 복용한 후 급성 간염으로 입원한 사례가 있어요. 다행히 계피 섭취를 중단한 후 회복됐지만 한때 간 이식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했어요. 독일에서는 73세 여성이 계피차를 매일 3잔씩 1년간 마신 후 간 수치가 정상의 10배까지 올라간 사례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당뇨 관리용으로 계피 가루를 하루 2회 3회씩 6개월간 복용한 60대 남성이 간 수치 상승으로 병원을 찾은 사례가 있어요. 특히 계피 보조제나 농축 제품들은 쿠마린 함량이 더 높아서 위험해요. 천연 계피보다 10배 이상 농축된 제품들도 있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계피의 장기간 과다 섭취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어요. 안전한 계피 섭취량과 방법. 그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계피를 섭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루 안전 섭취량을 지키세요. 계피 가루 기준으로 하루 일작은술 이하로 제한하세요. 이 정도면 쿠마린 안전 기준 내에서 계피의 효능을 누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연속 섭취 기간을 제한하세요. 매일 먹지 마시고 주 3회, 4회 정도로 제한하거나 2주 먹고 1주 쉬는 식으로 드세요. 세 번째, 다른 향신료와 번갈아 드세요. 계피만 고집하지 마시고 생강, 정향, 카다몬 등과 번갈아 가면서 드세요. 네 번째, 계피차 농도를 조절하세요.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마시고 연하게 우려서 드세요. 다섯 번째, 보조제는 피하세요. 농축된 계피 보조제보다는 천연 계피 스틱이나 가루를 선택하세요. 여섯 번째, 몸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피로감, 복부 불편감, 소화불량 등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세요. 일곱 번째,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계피를 장기간 섭취한다면 6개월마다 한 번씩 간 수치를 확인하세요. 계피 선택법과 보관법. 좋은 계피를 선택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계피 스틱을 선택하세요. 가루보다는 통 계피가 더 안전해요. 가루는 다른 것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두 번째, 색깔을 확인하세요. 좋은 계피는 연한 갈색을 띠고 너무 진하지 않아요. 세 번째, 향을 맡아보세요. 달콤하고 따뜻한 향이 나는 것이 좋은 계피예요. 너무 자극적이거나 쓴 냄새가 나면 피하세요. 네 번째, 원산지를 확인하세요. 스리랑카산 계피가 품질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보관할 때는 밀폐용기에 넣어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계피 스틱은 2년, 3년, 계피 가루는 1년 정도 보관 가능해요. 향이 없어지면 효능도 떨어지니까 새 것으로 교체하세요. 계피와 상호작용하는 약물들. 계피와 함께 복용하면 위험한 약물들도 알아두세요. 첫 번째, 당뇨약. 메트포르민, 인슐린 등과 함께 복용하면 저혈당 위험이 높아져요. 당뇨약 복용 중이시면 의사와 상담 후에 계피를 드세요. 두 번째, 혈액응고 방지제. 와파린과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증가해요. 수술 전 2주간은 계피 섭취를 중단하세요. 세 번째, 간에서 대사되는 약물들. 간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과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 네 번째, 혈압약. 계피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혈압약과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약물 복용 중이시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계피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향신료들. 계피가 부담스럽다면 다른 안전한 향신료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생강. 혈당 조절과 항염 효과가 있으면서 부작용이 적어요. 두 번째, 강황.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고 간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세 번째, 정향.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소화에 도움이 돼요. 네 번째, 카다몬. 혈압 조절과 소화 개선에 좋아요. 다섯 번째, 펜넬. 소화 개선과 항염 효과가 있어요. 이런 향신료들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면 계피의 과다 섭취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솔직히 저도 계피가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놀랐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지금 저는 계피를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아주 소량 사용해요. 그리고 다른 향신료들과 번갈아 가면서 드시고 있어요. 여러분도 계피를 드실 때는 오늘 말씀드린 안전 수칙들을 꼭 지켜주세요. 특히 당뇨 관리용으로 계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피 섭취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계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께도 이 정보 꼭 공유해주세요. 실생활 사소한 습관에도 우리의 건강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관리하며 노후를 즐기자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소중한 하루 함께하는 튼튼마마였습니다.